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사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절경이고 멀리서 본 환경, 아주 환상적인 풍경인데 정말 인상적인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한참 뜨거운 어떤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또 새로운 면이 많은 도시입니다. 예, 도시시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완주로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또 새로운 면이 많은 도시입니다. 전주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주와 차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완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는 전주의 역사와 상당 부분 같이 합니다. 완주는 만시대를 거치면서 온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신라가 통일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식 하나 이름으로 바뀌면서 전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온골, 또 완주, 또 전주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갖춰져 있다.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결국은 불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이 완주는 또 한 번 우리나라 역사의 희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견훤은 상주 출신이지만 서남해를 지키는 장수로서 통일 신라 시대 때 하다가 결국은 당시에 많은 진성여왕 이래로 많은 어떤 지방 호족들의 반란을 이제 등에 있고 견훤도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견훤의 어떤 본거지는 상주에서 결국은 그 무장생활, 장수생활을 했던 서남해였기 때문에 일단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 도읍을 하다가 직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로 도읍을 옮기면서 도읍의 이름을 전주에서 완산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려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 완산주, 전주는 이제 잊혀지게 되는 도시가 되었다가 고려 현종이 거란 2차 침입 때 나주까지 피난 갔다가 거란 2차 침입을 격퇴하고 난 다음에 개국민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를 피난 시절에 보살펴준 전라도 지역에 이제 나주와 그리고 전주 지역을 합쳐서 이제 전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지난번 나주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서 1914년 부군면 통합에 의해서 이 전주군이 이제 바로 북쪽에 고상군하고 통합이 되었다가 1935년에 이 전주군에서 전주부로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주군의 나머지 지역이 완주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제 완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전주와 굉장히 이제 역사를 같이 하지만 또한 1935년 전주부로 분리 독립이 되면서 또 완주도 현재 독자적인 그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 논의가 지금 한창 또 지금 현재도 지금 4번째 통합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완주의 지형을 보면 동북부 지역은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대둔산부터 해서 굉장히 산세가 노령산맥의 산세를 띠고 굉장히 험한 지역이고 반대로 서남 쪽은 이제 그 평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북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제평야, 만경평야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 지역입니다만 그러나 이 완주 지역은 참 재미있게 동북 쪽은 굉장히 산세가 험하다. 그런데 당시 호남지방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큰 격참 시설이 이 삼내 지역, 즉 지금의 완주군 삼내읍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참이라는 것은 말들이 장기적으로 이동할 때 좀 쉬고 간다든지 또 사람도
장기 이동에 따른 어떤 그 쉬고 갈 때 중간에 만들어지는 어떤 지금 보면 어떤 휴게소의 개념으로 말도 바꿔 탈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간단한 어떤 요기와 어떤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역참 시설입니다. 교통이 그만큼 이제 발달했다는 이 반증인데 그런 어떤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로젠 택배가 본사를 이 완주로 옮기는 것을 이제 확정했다는 그런 어떤 뉴스도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풍경 중에 독특한 거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 농업지역 너머로 뜬금없이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 여기 완주 일반 산업단지라고 있고 요 삼봉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전주가 최근에 택지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군부대를 비행장을 서쪽으로 빼고 만들고 있는 에코시티라는 곳이에요. 요 중간에 완주군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 방금 영상으로 보신 아파트 단지인데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메가시티 논쟁에서 나오는 지역 통합이라는 담론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하고 완주는 고산면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합하자는 논의가 2024년 말 현재 5번째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제 전주시에서는 결국은 통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완주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통합한다는 전제로 전북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전주 몫으로 공장을 가져올 때 일부러 전주 측에서는 이 완주 지역에 공장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일반 산단이라는 게 사실은 전북 몫이기도 하지만 전주의 몫이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 공장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주시의 에코 델타시티에 산다는 전제로 이 북부 지역을 개발하는 거죠. 그랬더니 완주는 군의 인구를 뺏기기 싫은 겁니다. 현재 어쨌든 공장 완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구를 전주 안 뺏기기 위해서 이 대로의 한복판에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죠. 참 이게 지자체에 답사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논 한복판에 아파트들이 난립하게 되는. 사실은 완주는 군청부터 해서 산단이 여러 곳에 있고 그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왕주 인구가 10만 안팎인데 사실은 10만 정도면은 한두 군데 몰아서 개발해야 돼요. 이른바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주가 워낙에 완주 전체를 빨아들일 기세다 보니까 완주도 대응하는 측면에서 산발적으로 개발해서 좀 국가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전라북도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군이 완주군이잖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꽤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 완주, 산단 중 우리 그 외의 지역 사는 분들에게 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현대자동차의 상용차들은 국내 생산분의 전량이 다 완주 산단에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 LS의 트랙터 공장을 비롯해서 KCC 뭐 페인트 공장 등등 상당히 주요한 산업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 이제 완주 산단이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 높고 그렇죠. 그러면 통합이 된다 치면 이 재정 자립도의 상당 부분 세수익이 또 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완주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해왔던 거죠. 계속. 플러스로 네. 통합되고 나면 외곽 지역에 분명히 쓰레기 처리장부터 다 올 거고. 아마도, 예. 그래서 전주로서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통합된다는 전제로 줬는데 그래서 자립도 높아지고 나니까 안 온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완주는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예. 이대로 우리는 시가 될 거다라는 목표를 세우신 거고 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이서면이라는 지역은 이제 월경지로 이 완주군과는 좀 연결되지 않고 전주를 거쳐서 가는 지역입니다. 그 월경지 이서면에 뭐가 들어왔느냐? 전북 혁신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일부는 전주에 왔지만 또 일부는 완주 이서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면의 인구가 혁신도시에서 이주된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이주한 분들의 또 동향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과거보다는 이 완주군에서 좀 찬성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그런 것보다는 현재 전주하고 그런 어떤 관계에서 통합을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무래도 근현대 유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북 대간선 수로라고 하는
지금의 곡창지대 전라북도를 만든 거대한 농수로의 시발점, 스타트 지점으로서의 완주가 떠오릅니다. 전북 대간선수로라고 하면 일제 때 20세기 초기에 완성된 농수로고요. 완주의 대하댐부터 군산의 옥구저수지까지 쭉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하나 제가 한번 지도를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강물도 있었지만 농수로, 정비된 농수로도 섞여 있는 거죠. 고산면을 지나가게 되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눈에 띄실 겁니다. 이 만경강이라고 하는 자연하천, 물론 자연하천도 예전에는 조금 더 꾸불거리던 거를 폈습니다. 직강화를 했고, 옆에 보면은 딱 봐도 인공적인 천이 보이죠. 요거는 전북 대간선수로입니다. 이런 것이 쭉 이어져서 서쪽으로 가서 군산에 있는 옥구저수지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간척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옥구저수지를 만들었고, 이 물의 스타트가 바로 완주군의 대하저수지인 거죠. 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대하저수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여기 내리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나온 김에 이 드라이브 관련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대하저수지 위쪽에도 저수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상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한 20km 안팎 되는데, 거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드라이브나 아니면 자전거 라이딩, 뭐 모터바이크 이제 그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소고기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빵집은 대부분이 식사용 빵이라기보다는 간식용, 그렇죠. 제과와 제빵 사이에 어중간하게 약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아니면 여행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또 중간 간식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일대도 꽤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약간,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제 재력가 분들이 2세에게 재산 상속하실 때 대빵을 좀 많이 하시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예전에 그 미술관 짓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약간 문화 전수 방식으로 한다고 말 들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발전소입니다. 용담댐이라고 하는데, 물을 끌어와서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보시면 용담 고산 소수력 발전소, 이런 시설도 많이 있어서 이제 풍광을 즐기시는 분은 풍광을 보시고, 저같이 산업국가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또 볼만한 이렇게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청송은 산악 풍경이 좋았는데, 오늘 다룰 전북 완주부터는 이 물 풍경이 좋습니다. 이런 저수지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낚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요. 보면 이렇게 일제 때 만든 각종 숨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군산까지 이런 농업유산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고산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전북 대간선수로의 그 물 수변 풍경을 정말 잘 살렸더라고요. 뭐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은 수변 풍경을 관광 자원으로 만든 지역이 많은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가장 잘 살린 지역이 이 고산이 아닌가. 이런 풍경들. 어디 일본 같아요. 일본 저기 뭐 오타루라든지 쿠라시키라고 수로하고 하얀 창고들이 유명한 곳이 있는데, 뭐 그런 풍경이 이 완주의 구석에 있더라고요. 산골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 빨래터입니다. 이 수로에 앉아가지고 빨래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새마을 빨래터라고 해서 수로를 70년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경지 정리하고 빨래터를 일부러 만들었는데, 고산은 그런 빨래터로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꽃도 피고. 그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농협 건물이라든지 굉장히 모던한 건물이죠. 이런 느낌. 이것도 농협 창고로서도 또 사무소로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답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아름다운 건물이고요. 성당도 유명하고, 교회도 유명하고, 보호수도 있고, 그리고 100년 역사의 고산 성당, 그리고 또랑 골목길이라고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약간의 정비는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대로 내세워도 될 만한. 그러니까 고산이 요즘 한우가 뜨는데, 한우 드시는 김에 이 수변 풍경까지 같이 보면 사실은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우와 묶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이 뭐 고산 한우 정말 뭐 고산을 넘어서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세 현재 뛰고 있는 한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급의 한우를 먹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 찍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2012년에 이 고산 지역에 38명의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한우는 보통 유통 과정이 한 4-5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의 마진이 이제 덧붙여질 거 아닙니까?
상당히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분이 아예 매입을 해서 바로 이제 판매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고산 미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벌써 한 300 가구 가까이 가입자가 늘어났어요. 조합원으로. 딱 뜨네요. 예. 한우 협동조합. 이게 이제 브랜드는 이제 고산 미소라는 이제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아요. 식사하고 만난 지금 녹화하는 중인데 배고프네요. 한우 300g에 22,500원이면 뭐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사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이 다 지자체가 소를 밀고 있지만 뭐 특색이 있어야죠. 다 그냥 우리가 소 키운다고 소를 밀 만한 건 아니고 조금 더 그 지역 지자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그 시민 군민들의 노력이 말씀드리니까 더 고산 면민들의 그 의지가 느껴지네요. 고산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면 수로를 걸으시다 보면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고산 현청터.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1895년 고종 32년에 현이 군으로 개칭되었다. 우리는 전주도 아니고 완주도 아니고 고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산이 유독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라보고 이거 붙이면 되겠네 하는 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세심하게 이제 따져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이제 지방 이제 행정 통합이고 메가시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는 높은 산도 있습니다. 어떤? 바로 북동쪽에 있는 대둔산. 아, 대둔산. 네, 이미 1977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논산과 이제 충남 금산을 이제 경계로 있는 산이 대둔산이죠. 면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꽤 높아요. 특히나 워낙에 이제 높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암괴석이 또 질비합니다. 또 계곡이 가파르고. 여기서부터 전라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평야인데 여기는 산악 전라도죠. 엄청납니다. 대둔산. 가보시면 지금도 뭐 케이블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교통 약자분이나 걷기 좀 익숙지 않은 분들도 갈 수가 있는데, 케이블카 어디까지 올라가나? 경산까지는 아니고요. 정상에서 한 800~900m 아래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 거기 이제 구름다리가 있는데 대략 한 50m 정도 되는 길이고 폭은 한 1m보다 조금 넓은데 아찔합니다. 워낙 계곡이 깊어요. 안반이 또 날카롭고, 또 이 구름다리 건너면 이제 거기서 돌 계단이 또 나오는데, 철계단이죠. 철계단이 나오는데 정말 야,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지도 봐도 아찔한 곳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 가느냐? 풍광이 정말 가까이에서 보면 절경이고 멀리서 보면 환경, 아주 환상적인 풍경인데, 완주 이런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상적인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바위가 정말 좋아요. 바위 타러 가는 분들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에 이제 가보면 정상보다 날카롭고 되게 이 경사도가 심해요. 그게 우리 근대사에도 그래서 여기가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 왜 우금치 혹은 우금티 전투에서 동학혁명군이 패전을 하고 그럼 다 흩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김석순을 비롯한 지도자와 그 가족 한 30여 명이 대둔산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이제 항전을 펼치기 위해서 1894년 한 12월경 요맘때 이제 들어갔는데, 한 2달 넘는 항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제 장렬히 한 명의 소년만 이제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다 장렬하게 사망을 하거든요. 동학혁명의 마지막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또 이 대둔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뭐랄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를 이제 공략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이 있던 곳인데, 등산객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대단한 임팩트 있는 또 풍경으로 펼쳐져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이제 기찻길, 기차 다니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 지역에 일찍이 일제 때 철도 노선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수탈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폐역이 됐는데, 그중 대표적인 데가 삼례 쪽입니다. 삼례에 가면 1920년대에 이미 미국 그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 농협에서 이용을 하다가 현재는 삼례문화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문화 재생 그리고 재창조를 위한 공간을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일대도 현재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로 현재 뜨고 있죠. 삼례역 근처 걷다 보면 참 20세기 전기 건물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일부 창고가 큰 게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 네, 그걸 활용해서 전시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붉은 벽돌 건물. 맞습니다. 계속 특별전도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 이 일대에서는 가장 좀 번성한 공간 중에 하나가 삼례문화예술촌이 아닌가 싶어요. 완주의 월경지. 이 섬에는 요즘에
혁신도시가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주 시내 가려면 멀고 그 전주역도 전주의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진짜 멉니다. 혁신도시는 어떤 느낌인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요 건너편에 요런 마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데 요거 하송마을이라고. 혁신도시를 황량한 벌판에 만들다 보니까 공공기관 직원들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촌을 같이 개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송마을에 이름 붙였어요. 참 상황이 알만하죠. 그런데 저는 이 하송마을을 간 게 아니라 이런 풍경인데요. 혁신도시는 여기에 이걸 보러 갔습니다. 농원 삼거리. 농원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보시면 신월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이게 후농이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후농리. 근데 외워주십시오. 여기는 두 개의 농원이 있었어요. 후농, 정농. 이 중에 후농은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사라졌고 정농은 그 외곽에 남아 있습니다. 후농이 보이고요. 보시면 골 이름도 뭐 후농골, 후농마을 복지회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코멘트란 있잖아요. 지도에 보면 평가 별점 매기고 저 이걸 꽤 열심히 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맛집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꼼꼼히 보시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후농 검색해 봤더니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고향분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혁신도시 편입으로 2주 전까지 살던 나의 고향. 너무나도 예전 마을의 풍경이 그립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농이 어떤 곳인가를 찾아봤어요. 완주군 후농. 지금은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싹 밀어내고 농업시설을 만든 거예요. 이서면 방교리. 그리고 이게 지금 혁신도시인데요. 제가 지도에 두 농장의 위치를 표시해 봤습니다. 지도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전주 시내고요. 여기 보이는 널찍한 택지개발지구가 혁신도시입니다. 그 왼쪽에 하수금 마을이 있고요. 그 아래가 후농, 위에 보시면 이제 정농 한바꿀공원이라고 여기가 정농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은 전주의 완전 외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마을이 만든 건데 이 마을들이 뭐냐면 피난민 정착촌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 정착촌이 전국에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도심이 있으면 완전 외곽에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땅이 주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없을 만한 그런 외곽 지역에 만들어진 거죠. 또 후농은 이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너무 짠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거 들어가 보니까 그 지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농입니다. 가봤어요. 이 정농 농원 삼거리. 이게 농원 삼거리입니다. 가면 내 고향 정농마을 적혀 있고 그 내 고향 정농마을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모습은 이렇고 이 교회가 피난민들의 교회입니다. 바라본 전주 시내 방향, 동쪽 방향. 굉장히 멀죠. 중간중간 신도시 개발돼도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예전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정농 1, 2. 정착 농원 1인 거죠. 그 위에는 정농 1입니다. 이렇게 완전 외곽의 마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현재 이 빈 땅이 만들어진 게 혁신도시. 전 전국을 다니면서 예전부터 국제정세라든지 전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한국에 피난민촌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답사를 직업으로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곳곳에 이렇게 정착촌도 많고 또 한센 병력자분들 정착촌도 많고 정말 어디 한 곳 사연 없는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풍경 아름답고 음식 맛있는 곳만 답사지가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차단해서 정리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답사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점점 기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완주군은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산업으로서 크게 보면 이제 관광 그리고 농산물 어떤 가공과 더불어서 가장 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소 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수소 특화 국가 산업 단지로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완주군은 수소 산업을 미래 어떤 먹거리 산업으로 하느냐? 그건 수소 산업 자체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또 지역이 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주가 특별하게 또 이 수소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근의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좀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산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탄소 산업과 맞물려서 또 이제 수소
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면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아주 가장 큰 메인 공장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같은 경우는 트럭을 특화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 트럭을 지금 현대가 지금 현재 그 R&D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실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인 어떤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수소 산업을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저는 아주 현명한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소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결국 이제 생산을 하고 운반을 어떻게 수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어떤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제 산업화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탄소 중립 시대 아주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으로 계속적인 어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완주 지역은 현대자동차 이 공장에서 결국은 생산된 수소를 이제 사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수소 산업 단지를 좀 전략적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어떤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이 트럭과 관련된 어떤 부품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완주의 수소 특화 산업단지, 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보겠다는 의욕찬 어떤 그런 어떤 계획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전주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생활과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걸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이런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런 부가치를 창출하고, 앞으로는 특히 수소 산업단지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도 훌륭하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완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건은 이 전주와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완주의 미래가 어떤 도시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그림이 굉장히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둔산이 있고 전북의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도 많은 어떤 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그리고 전주와 통합 논의로 한참 뜨거운 어떤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완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